안녕하세요. 2026년 2월 6일.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자유로운 관절, 어깨입니다. 네, 어깨는 정말 흥미로운 부위죠? 그렇죠. 근데 어깨가 어떻게 시속 160km로 공을 던질 수 있으면서 또 어떻게 잠만 잘못 자도 삐끗하는 걸까요? 바로 그 가동성과 불안정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비밀을 푸는 거예요. 시험 준비든 아니면 그냥 내 몸에 대한 호기심이든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자신의 어깨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어깨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자유와 불안정성이라는 모순에서 시작되거든요. 자유와 불안정성. 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엄청난 가동성을 얻는 대가로 뼈 자체의 안정성은 거의 포기한 수준이에요. 안정성을 포기했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정한 뼈대를 근육과 인대, 이 보디가드들이 어떻게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한 팀이 돼서 정교한 움직임을 만드는지 그 협력의 비밀을 들여다볼 겁니다. 와, 시작부터 흥미롭네요. 자료 첫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어깨 관절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어깨 복합체, 즉 숄더 컴플렉스라는 개념으로 봐야 하거든요. 복합체요? 네, 어깨는 하나의 관절이 아니라 네 개의 관절과 하나의 기명적 연결, 총 5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요. 잠시만요. 네 개의 관절이요? 저는 그냥 팔뼈랑 몸통이랑 연결된 거, 그거 하나만 생각했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어가 조금 복잡한데 하나씩 좀 알려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첫째는 복장빗장 관절이에요. SC 조인트라고도 하고요. 복장, 빗장 관절. 네, 가슴 중앙의 복장뼈랑 쇄골, 즉 빗장뼈가 만나는 곳인데요.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팔 전체가 몸통뼈대에 직접 연결되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아, 정말요? 유일한 지점이에요? 네, 와, 그러니까 제 팔 전체가 사실은 이 목 아래의 작은 관절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셈이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신기한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깨 위쪽 끝에서 만져지는 봉우리 빗장 관절, AC 조인트예요. 아, 여기 어깨 끝에요. 네, 빗장뼈의 끝이랑 어깨뼈의 지붕 역할을 하는 어깨 봉우리가 만나는 곳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어깨라고 생각하는 오목이팔 관절, GH 조인트고요. 아, 이게 바로 그 동그란 위팔뼈 머리가 접시 모양 어깨뼈에 들어있는 그 메인 관절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은 좀 특별해요. 어깨 가슴 관절이라고 ST 조인트라고 하는데요. 어깨 가슴 관절이요? 이건 뼈랑 뼈가 직접 만나는 관절이 아니에요. 날개뼈, 즉 어깨뼈가 등 뒤 갈비뼈 위를 그냥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그런 기능적인 연결을 말해요. 아, 뼈끼리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끄러지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니 결국 몸통에 붙는 관절 하나, 어깨 위쪽에 작은 관절 하나, 우리가 아는 메인 관절, 그리고 등이랑 미끄러지는 연결, 이 네 파트가 한 팀이라는 거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바로 이 팀워크 덕분에 엄청난 움직임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필연적으로 불안정성을 낳아요. 그래서 탈구가 그렇게 흔한 거고요. 타려고요. 그렇게 쉽게 빠질 거면 우리 몸은 왜 어깨를 이렇게 불안정하게 설계했을까요? 바로 그 자유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결과죠. 무언가를 던지고 뻗고 휘두르기 위해서요. 아, 자유를 위한 대가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뼈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좋아요. 어깨를 이루는 핵심 부품, 뼈는 세 가지네요. 빗장뼈, 어깨뼈, 위팔뼈. 먼저 빗장뼈, 쇄골은 어떤 역할을 하죠? 빗장뼈는 어깨를 몸통에서부터 적절한 거리로 쫙 밀어주는 버틴대 역할을 해요. 버틴데요? 네. 이게 없다면 팔은 그냥 몸통에 축 늘어져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넘어질 때 손에 짚으면서 그 충격으로 중간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렇군요. 다음은 어깨뼈, 날개뼈네요. 자료를 보니까 무슨 돌기들이 복잡하게 많이 붙어 있던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깨뼈는 무려 17개의 근육이 붙는 말 그대로 어깨 움직임의 베이스 캠프거든요. 와, 17개나요? 네. 이 근육들이 어깨뼈를 안정적으로 딱 잡아줘야만 위팔뼈가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위팔뼈는 그 힘을 직접 전달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뼈들에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핵심 랜드마크들을 좀 짚어보죠. 자료에 위팔뼈의 외과목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름이 좀 무섭네요. 하하, 그쵸. 이름이 그 기능을 암시하죠. 왜 외과목이라고 불리는 거죠? 어르신들이 넘어지면서 가장 흔하게 골절되는 부위 중 하나라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정말 많이 하는 부위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아, 더 중요한 건 이 뼈 바로 옆으로 어깨 근육을 지배하는 겨드랑 신경이 지나가요. 신경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부러지면 신경까지 손상해서 어깨를 못 들게 될 위험이 아주 높죠. 그래서 중요하군요. 어깨뼈에서는 부리돌기랑 어깨봉우리가, 위팔뼈에서는 큰 돌기와 작은 돌기, 그리고 그 사이의 홈, 결절 사이랑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맞아요. 이두박근 힘줄이 지나가는 그 홈이요. 이 랜드마크들은 근육과 인대가 어디에 붙어서 어떻게 힘을 쓰는지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주소와 같아요. 주소, 재밌는 비유네요. 이제 그 주소들을 직접 찾아볼 시간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직접 본인의 어깨를 만져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우선 빗장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목 아래 움푹 파인 곳 있죠. 그 바로 옆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쭉 따라가 보세요.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듯이 S자 모양으로 살짝 휘어져 있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쭉 가다 보니까 어깨 끝에서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 너머로 약간 들어간 틈 같은 게 만져지는데요.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봉우리 빗장 관절, AC 관절인가요? 정확해요. 거기가 바로 빗장뼈와 어깨봉우리가 만나는 경계선이에요. 아하, 다음은 어깨뼈의 맨 아래쪽 끝 아랫각을 찾아볼게요. 팔을 등 뒤로 뒷짐지듯이 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요. 그럼 날개뼈가 툭 튀어나오죠? 그 제일 뾰족한 아래쪽 끝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날개 끝이 확 잡히네요. 신기해요. 그렇죠. 네. 이제 위팔뼈 차례인데 자료에서 동적 촉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뼈를 만지기 위해 일부러 팔을 움직여 보라고요? 네, 맞아요. 가만히 있을 때 만지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움직이면 근육 때문에 더 헷갈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게 바로 동적 촉진의 핵심이죠. 가만히 있으면 근육과 지방에 덮여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운데 움직임을 이용하면 뼈가 스스로 드러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스스로 드러나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팔꿈치를 90도로 굽히고 아까 찾았던 어깨 봉우리 바로 아래에 손가락을 대고 이 상태에서 팔을 안팎으로 돌려보는 거군요. 와, 느껴지시나요? 네. 손가락 밑에서 뭔가 툭툭 하고 걸리면서 막 돌아가는 뼈가 느껴져요. 이게 바로 위팔뼈의 큰 돌기군요. 바로 그거예요. 직접 해보시니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정말 그렇네요. 자, 이렇게 불안정한 뼈대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걸 단단히 붙잡아주는 안전장치들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관절오목 테두리라는 게 있네요. 네, 글레노이드 레브럼이라고 하죠. 얕은 접시를 깊은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비유되어 있어요. 골프공을 골프 티 위에 올려놓은 게 바로 어깨 관절의 모습이에요. 아주 불안정하죠.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이 관절 오목 테두리가 그 골프 티의 가장자리를 더 높고 오목하게 만들어서 공이 쉽게 안 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흡착판 역할도 하고요. 그럼 그 티의 가장자리가 찢어지면 공이 훨씬 더 잘 떨어지겠군요. 그래서 부상당한 선수들이 어깨가 자꾸 빠진다고 하는 거군요. 정확하게 연결하셨어요. 그게 바로 재발성 탈구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안전장치로는 인대들이 있죠. 특히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릴 때 위팔뼈 머리가 앞으로 쑥 빠져나가지 않도록 팽팽하게 막아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래의 오목 위팔인데요. 안전벨트. 네, 야구 선수가 공 던지려고 할 때처럼요. 부리봉우리 활이라는 구조도 흥미로워요. 부리돌기, 어깨봉우리, 그리고 그 사이 인대가 만드는 어깨의 지붕이라. 여기가 충돌 증후군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붕 아래 공간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지붕 아래 공간이요? 네, 차고 천장이 너무 낮은데 차를 억지로 들어 올리려고 하면 차 지붕에 긁히는 것과 똑같죠. 아, 여기서 긁히는 게 바로 그 아래를 지나가는 힘줄이나 윤활주머니라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어깨를 구부정하게 있다가 갑자기 선반 위에 물건을 집으려고 팔을 뻗을 때 악! 하고 찌릿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일 수 있겠네요. 아주 흔한 예시죠. 이제 그 불안정한 뼈대를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액티브 안전장치, 바로 근육들을 살펴볼게요. 근육이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단연 돌림근띠,
즉 회전근개입니다. 아, 그 유명한 회전근개. SITS라는 약자로도 외우죠? 맞아요. 가시위근, 가시아래근, 작은 원근, 어깨 밑근. 네, 이 네 개의 근육이요. 네, 어깨 관절이라는 VIP를 둘러싼 4명의 정예 보디가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보디가드요? 이 근육들이 사방에서 위팔뼈 머리를 관절 오목 중심에 꽉 붙잡아줘서 안정성을 만드는 거죠. 특히 첫 번째 보디가드인 가시위근은 팔을 벌리는 동작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위팔뼈 머리를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줘요. 아, 눌러줘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차고지붕과의 충돌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군요. 돌림근띠가 안전성을 담당한다면 어깨 세모근이나 큰 가슴근처럼 크고 힘센 근육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 근육들은 어깨의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주동근, 즉 엔진 역할을 하죠. 엔진.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아무리 엔진이 강력해도 차체가 불안정하면 소용없잖아요. 그 차체, 즉 토대를 잡아주는 게 바로 어깨뼈 조절근이에요. 아, 앞톱니근이나 등 세모근 같은 근육들이요? 맞아요. 이 근육들이 어깨뼈라는 토대를 꽉 잡아주지 못하면 불안정한 땅 위에서 대포를 쏘는 것과 같아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힘을 써도 정확하고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없죠. 예를 들어 앞톱내근이 손상되면 어깨뼈가 등 뒤에서 들썩 들떠버리는 날개 어깨뼈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는 팔을 제대로 들어올릴 수가 없게 돼요. 와, 정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앞서 나왔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인 것 같아요. 자료의 하이라이트, 어깨 위팔 리듬인데요. 네, 드디어 어깨 움직임의 비밀을 풀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롭다고 하셨죠? 네, 우리가 팔을 옆으로 들어 머리 위까지 180도 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180도의 움직임이 전부 우리가 어깨 관절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만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놀랍게도 전체 180도 중에서 약 120도만 오목이 팔관절에서 일어나고요. 120도요? 네, 나머지 60도는 어깨뼈 자체가 등 뒤에서 위쪽으로 빙그르르 돌아가면서 만들어져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팔을 180도 들어 올릴 때 제 팔뼈 자체는 120도밖에 안 움직인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나머지 3분의 1, 즉 60도는 제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움직임이라고요? 바로 그거죠. 제 팔 움직임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등이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위팔뼈가 2도 움직일 때 어깨뼈가 1도씩 따라서 돌아주는 정교한 2대1의 춤이 바로 어깨 위팔 리듬이죠. 2대1의 춤. 네, 어깨뼈가 길을 터주지 않으면 위팔뼈는 절대 180도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이 2대1 리듬이 그냥 신기한 숫자가 아니란 임상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겠네요. 물론이죠. 만약 이 춤의 스텝이 꼬이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만약 어깨뼈를 위로 돌려주는 근육들이 약해서 어깨뼈가 제때 위로 돌아주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위팔뼈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깨뼈의 지붕은 그대로 있으니? 아까 그 낮은 차고 상황이네요. 그렇죠. 둘이 부딪히겠어요? 맞아요. 위팔뼈가 올라갈 공간이 부족해져서 어깨 봉우리와 충돌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충돌증후군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예요. 와, 이제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네요. 결국 건강한 어깨 움직임이라는 건 단순히 위팔뼈 하나만 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깨뼈, 빗장뼈, 심지어 등뼈까지 모두가 정해진 리듬에 맞춰 참여하는 정교한 협력 플레이의 결과물이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플 때 어깨만 보는 게 아니라 등 운동을 시키는 거였어요. 바로 그 이유죠. 어깨 재활을 할 때 어깨뼈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근육 훈련을 반드시 함께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오늘 탐구를 통해 어깨는 단순히 뼈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관절과 수많은 근육, 인대가 정교한 리듬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것 같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엄청난 가동성을 얻기 위해 안정성을 포기했고 그 부족한 안정성을 돌림근띠 같은 보디가드들이 필사적으로 보완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골프공과 티처럼 불안정한 뼈 구조, 네, 그리고 이를 지키는 4명의 보디가드, 돌림근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2대1의 어깨 위팔 리듬, 네, 이 세 가지가 오늘 살펴본 어깨 해부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훌륭한 요약이에요. 우리는 오늘 어깨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어떤 질문이죠? 당신의 일상적인 움직임이나 자세 중에서 이 정교한 어깨의 리듬을 가장 방해하는 습관은 무엇일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저부터도 찔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컴퓨터 앞에서 등을 구부정하게 말고 어깨를 앞으로 둥글게 만 자세, 라운드 숄더죠. 아, 라운드 숄더. 이 자세는 그 자체로 어깨뼈를 아래쪽으로 돌아가고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요. 이미 잘못된 출발선에 서 있는 거죠. 출발선부터 잘못됐다. 네. 이 상태에서는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어깨뼈가 정상적인 위쪽 돌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돼요. 결국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충돌의 위험을 스스로 높이는 셈이죠.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세는 어떤지, 어깨의 정교한 춤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